감개가 무량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전국 단위 연수회를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노래까지도 막 같이 부르고 그러니까 참 감개가 무량한데요. 이런 좋은 자리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제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보편적 성소요 소명인 선교, 거기 있죠? 이 부분은 전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가정을 중심으로 하면, 일반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하면은 주일날 성당에 다녀오는 이런 개념이죠. 우리 삶의 중심은 가정이고, 가정 생활을 하다가 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주일에 한 번 성당에 다녀오는 것. 이런 것이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랄까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적인 입장에서 또는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면 집에서 성당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당에서 집으로다가 파견되는 것이고, 직장으로 파견되는 것이고, 지역사회로 파견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렇죠? 미사가 왜 미사냐면 밑배례라는 말에서부터 미사가 나왔는데, 맨 미사의 밑에 항상 뭐라 그래?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과 함께 가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복음 들고 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정에서 성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서 가정으로 파견되는 것이다라는 거, 직장으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사회로 파견되는 것, 이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 첫 번째 보편적 성소의 소명인 선교, 거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재속성으로 사는 것이 그 선교라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재속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교에 있어서 또 어떤 면에서 특별한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미사 때 끝날 때마다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그 제석 프란시스코 원래가 매번 파견을 해요. 파견을 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 형제의 봉사자가 원래 끝날 때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원래가 끝났으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프란시스코와 함께 가서 복음을 선포합시다. 이렇게 원래는 끝나고 파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원래에서 우리 프란시스칸들이 파견되는 것은 첫째 어디일까요? 대속성인데 첫째 어디일까요? 자기 가정으로 파견되는. 두 번째 어디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당으로 파견되는. 우리 교회 안으로 파견돼야 돼요. 프란시스코가 첫 번째로 파견된 것이 어디일까요?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이 어디, 제일 1차적으로 어디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로 자기 집으로 파견돼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정당으로다가, 대석 프란시스칸들은 우리 교회 안으로다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직장이고, 이웃이고, 이렇게 파견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그것이 바로 대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안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예,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가평제 그 선교 담당 평의원이기 때문에 그 선교 평의원들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할을 하시면 좋을까 이거를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선교계획 작성하기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자기 개인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또 부연 모임 차원에서, 형제 차원에서, 또 지구는 지구 차원에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각 차원에서 선교 계획을 매년 작성하는 것이 이 선교 담당 평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작성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선교 담당 평의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선교 특강을 제발 좀 1년에 한 번씩 좀 가지세요. 특강들을 영속제 양성 차원에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 선교 특강을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저도 많이 불러주세요. 전부 어디서 불러도 달려갈게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 꼭 저를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 강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교 특강 마련하기, 선교 도움통 마련하기, 선교 미사님이라는 것은 선교지의 미사님을 보내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에 우리가 뭐 본당에서 그 미사를 봉헌할 수 있지만 그런 가난한 교회에 선교 미사 예물을 보내면 그것도 우리가 선교에 돕는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제가 저한테 2시간을 주어졌으면은 1시간은 요 얘기를 이렇게 나왔던 거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이제 대신하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아까 이런 복음화 성경이 유주님 성경 이런 것들은 어저께 강의 또 오늘 오전 특정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원래 제목이 중국 선교의 새로운 제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부터 이제 시작될지 모르겠는데 그로부터 7년 전쯤 제가 저희 강주에 대선교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중국 선교 책임자 이라는 형제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계약까지는 아니고 어그리먼트 그러면 어떤 거는 동의서 이런 거를 좀 작성을 했어요. 골자는 뭐냐면은 동북삼성, 중국의 동북삼성. 그러면 어디에요? 요령성, 흥령강성, 길림성, 요 세 개를 갖다가 동북삼성이라고 하는데 옛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만주예요. 이것이 이제 꿈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저의 꿈이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던 중에 문제를 저는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는 중국을. 그러면 못 들어가면 중국 선교를 못 하는 것인가?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는 이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아까 저기 전 시간에 우리 자매님 카리스마 자매님인가요? 네, 카리스마 자매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여기 선교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여기 선교 협동조합은 꼭 뭐 중국 조선족만을 그런 그 목표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제일 그 이주민 그럼 벌써 반 이상이 중국 출신의 이주민들이고 또 중국 출신 중에서 상당수가 조선족이 되기 때문에 많은 활동이 그런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많은 활동은 또 조선족하고 관련이 있게 되죠. 하여튼 제가 그 블랙리스트에 오르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도 중국 가서 산다는 거, 선교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와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가서 선교하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 생각하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 또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오히려 이제 여기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선교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 아주 요점을 아까 잘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요.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럼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는 하고 있는 일과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그 영성 선교단이라는 뭐 이런 이름 하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인데 우리 영성을 이제 퍼뜨리자 이겁니다. 우리 영성을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 것인가, 프란스칸 영성 이것을 확산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죠.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영성 강의를 한다고 해도 중국말 참 잘 못하잖아요. 저는 사실 중국말 하나도 못해요. 진짜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니하오마 뭐 몇 가지 말 이런 거 자이젠 뭐 이런 거 몇 가지 말 그냥 이런 것밖에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을 드나들 때는 가서 뭐 강의를 한다든지 강론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옆에 통역을 끼고서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설사 중국말을 배워서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영성을 담아내기에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 중국 사람들에게 그 신학을 중국 사람들 직접 신학을 배우고 영성을 배우게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신학 부분은 중국 교회가 스스로 잘 하고 있어요. 중국 교회가 스스로 못하는 거는 우리 프란스칸 영성 부분이고 특히 우리 프란스칸들에서 프란스칸 영성은 중국 교회가 스스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못하고 있는 그런 영성 지도자 양성, 프란스칸 영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한국 제소프란스코회가 해야 할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또 선교협동조합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제소프란스코회가 중국의 제소프란스칸들을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중국 제소프란스칸이나 어떤 신자들 중에서
그들을 영성 지도자로 키우는 거, 양성하는 거. 그건 뭐겠어요? 중국에 있는 유능한 우리 신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든지, 꼭 한국으로 안 오더라도 대만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대만으로 가면 언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쉽게. 하여튼 이렇게 한국으로 데려오든지 대만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프란스칸 영성과 신학을 공부해서 다시 중국으로 들여보내는 거. 아까도 소개했듯이 지금까지 3명 정도를 그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3명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양성을 하려고 했어요.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죠. 그걸 다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성 선교단이라는 것은 이주민을 넓게는 이주민이고 좁게는 이제 중국 조선족 신자들을 선교사나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장학사업 같은 것을 좀 하는 거죠. 좀 고무적인 소식을 하나 전하면, 한 명의 형제가 조선적인 형제인데 우리 일회 수도원에 입회하겠대요. 근데 제 성에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 이 성소자가 수도원에 입회하겠다는 그런 뜻은 표명했는데, 정말 그런 수도자다운 수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면은 좋겠고, 그리고 저는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이제 대학 신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검정고시 이제 통과했고, 이것이 이제 희망적인 것이에요. 저는 이 형제가 끝까지 다 잘 돼가지고 사주서품까지 여기서 받게 된다면 그 형제하고 중국에 가서 동북 삼성에 가서 수도원 공동체를 하나 설립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70이 훨씬 넘겠지만 그래도 말도 못하지만 같이 살아주는 사람으로서 그 젊은 사람 옆에 늙은이가 좀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꿈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희망적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또 이번에 이제 검정고시 합격을 했고 내년에 서울신학교에 입학하겠대요. 얘라고 그러면 되나? 하여튼 얘는 글라라 수련을 이제 창설을 이렇게 이 남매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카리스마 선배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조선족 속인 형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예비 형제입니다. 준비 형제도 아니고 예비 형제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국가 형제하고 무슨 이렇게 의논을 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임 우리 강 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예비니까 제가 영적 보조자, 예비 형제 영적 보조자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꼴을 갖춰가게 되면은 우리 국가 형제하고 얘기해서 모 형제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이제 준비 형제가 되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더 나은 그런 쪽으로 다 이제 가야 되겠지만, 현재 그런 예비 형제를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한 10여 명이 그 예비 형제에 속해서 원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성도
우리 제서 프란스칸들 그 주변에 제서 프란스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그런 양성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제소 프란스코, 조선족 제소 프란스코 회원들이 이렇게 그 형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새로운 그런 그 성소, 제소 프란스칸, 조선족 제소 프란스칸 성소도 개발하고 양성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는 그 중국 교회 안에서 어떤 제소 프란스칸 그 생활과 형제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여기 성교 협동조합에서 중국말 미사와 또 중국말 미사를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조선족 동포들의 그런 아까 원래 플러스 미사, 그것이 이제 두 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중국말 미사든 동포 미사든 그 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은 한글학교, 영어교실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조선족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말도 뭐 잘하는 편이고, 뭐 쓰고 읽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젊은 쪽으로 가면은 이 말은 뭐 조금 뭐 하기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는데 읽고 쓰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 가면은 이민 1세대들은 잘하지만 2세, 3세 내려가면은 한국말 모르는 그런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선족 1세대, 2세대 정도까지는 뭐 말하는 거, 읽고 쓰는 거 다 문제 없는데 젊을수록 중국의 정책이 그렇거든요. 이제 전에는 소수민족의 말을 막 존중해주고 이랬는데 갈수록 예를 들어서 조선말을, 한국말을 배우는 것도 중국말로 한국말을 배우게끔 이렇게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강의를 뭐 이렇게 중국말로 다 듣다 보니까 조선족 아이들도 이게 한국말을 뭐 떠듬떠듬하고 읽고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글학교 하는 것이고, 또 조선족이 아닌 한족이나 이런, 또 요즘은 좀 베트남 뭐 이런 또 저기들이 한글학교를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 교실도 그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한국말도 배워야 되지만 또 영어도 공부하고 싶어서 그 영어 교실도 까푸친 우리 신부님이 당신이 자발적으로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교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운영은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여기 밥상이니 뭐 여기 국밥이니 이런 것들은 사업이거든요. 사업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왜 오겠어요? 뭐 저기 프란스칸 영성 공부하러 오겠어요? 무슨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좀 더 체험하고 뭐 배워가지고 가서 오겠어요? 여기 오는 이유는 다 돈 벌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는 오히려 신앙을 잃게 돼.
왜냐하면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나도 돈 벌러 왔기 때문에 혹독하게 일을 해요. 진짜 쉬는 날 쉬는 시간도 없이 조금이라도 돈 더 벌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잘못됐어요? 괜찮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잃는 거예요. 잃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여기 와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몇 명에게라도 소수에게라도 이런 그 직장이랄까 일이랄까 이런 면에서 좀 안정적인 그런 그 일자리를 제공해 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만 그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뭘 어떻게 하는지 그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는 영성 선교단이 그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앙적으로나 영성적으로 이렇게 그 지도자 역할을 해주기 위한 그런 장학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 사업은 뭐 그런 것이기 나중에 그런 그 이주민 자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좀 먼 얘기인 것이고 여기 와 있는 그 이주민들이 다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많은 이주민들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모스라의 아이들이고, 그래서 아버지 없이 혼자서,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키우는데,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요. 그 아이들 중에는 우리 천주교 신자의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런 장학 사업을 통해서 이주민들이 신자가 아닌 이주민들도 우리 가톨릭을 좀 더 이렇게 친밀하게 좋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영세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영세를 한 명씩, 두 명씩 주기는 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이주민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는 저희가 이 바자회를 이렇게 하는데, 올해 바자회는 이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그런 그 기금 마련 바자회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쉼터 사업인데, 쉼터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빌딩을 하나, 집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서 거기 쉼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말하자면, 빌라를 가지고 있던 분이 저희한테 그 3층짜리 빌라를 좋은 데 쓰라고 이렇게 사용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잘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쉼터 일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주민들 중에서 당장 어디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그것을 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서 다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못하게 됐는데,
지금도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 누가 이제 이렇게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거를 뭐, 끙끙대지 말고 우리한테 좋은 일에 쓰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제일 첫 번째로다가 젊은 사람들한테부터 쉼터를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머물게 하고 공동체 생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주민들 신앙 공동체. 제가 성공의 신부하고도 좀 잘 아는데 성공의 신부가 그걸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젊은이들. 거기는 물론 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는 이주민 청년들을 대상으로다가 한국에 유학을 와 있는 친구든 돈 벌러 와 있든 이런 이주민들 청년들을 가지고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어떤 안정적인 그런 탈선하지 않고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쉼터입니다. 근데 그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제 임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저한테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일에 쓰고 싶습니다. 뭐냐? 아까 젊은이들 지금 보통 젊은이들한테 보증금을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다음 월세는 니네들이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몇 개를 그렇게 제 이름으로다가 다 이제 계약을 맺어요. 그 보증금은 이제 제가 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월세는 자기들이 이제 해서 불게.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생들을 그렇게 쉼터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한 군데 몰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쉼터처럼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 10분. 네, 10분 남았어요. 이제는 할 얘기 다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여기서 이제 인력 속에서라는 것은 그다음 밑에 여행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저는 지금 여행사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이주민들이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오지 않고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오면은 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까지 다 신앙적으로 다 연결이 되게끔 일자리도 막 사기당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인력 속에서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 속에서를 하면은 카톨릭 신자들이 식당을 하는 분들이 우리 인력소를 통해서 괜찮은 이주민들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이제 서로 조약을 맺어야 돼. 이주민들은 가서 성실하게 일해줄 것. 또 우리 사업주들은 이 이주민들을 갈취하지 말 것. 봉급 잘 줄 것. 뭐 인격적인 대우해 줄 것.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차원에서 인력 소개서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여행사도 뭐 일반적인 여행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거기서 떠날 때부터 여기 들어 정착할 때까지 이렇게 잘 연결해주는 여행사를 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의료 선교, 법률 심리 상담소. 의료 선교는 아까 카리스마 자매님께서 우리 제소 프란스칸들이
이 중심으로다가 그 광적성당에서 그 이주민들 대상으로다가 그 의료 선교 한다는 걸 소개 아까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광적성당뿐만 아니라 의료 여기 구로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립의료원의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또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소 프란스칸 의료인들과 국립의료원 의료인들 이렇게다가 구성된 그 의료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는 바람에 지금 강조성단도 못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못 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의 꿈은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법률 상담, 뭐 심리 상담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할 얘기 다 했고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노래나 또 한번 부릅시다.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온 세상을 가고,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하게 작은 자가 된다.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하게 온 세상을 가고,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하게 작은 자가 된다. 아름다운 새처럼